현 시점은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근당의 ADC 항암제 개발, 바이오시밀러 진출, 종근당 바이오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보톡스 시장 진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는 초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0.37%, 코스닥 1.25%가 올랐는데 업종 상위에 바이오주가 없습니다. 바이오주가 없는데 지금 종근당 바이오가 6.17%가 올라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상승했었지만 윗꼬리를 달고 있어서 큰 의미가 없고 아마 매집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은 양봉으로 이제 밀리지 않고 마감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1369억입니다. 코스피에 속해 있고 액면가는 2,500원, 이 한 주인 주식입니다. 외국인 소진율은 매우 낮은 편이고, 그리고 PER, 이건 최근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고, PBR은 0.93으로 이게 사양산업이 아니고 전부 가동이 잘 되는 공장들인데 이게 1보다 낮다는 것은 매우 저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매출액은 1240억, 1420억, 1560억으로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품 판매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가 났습니다. 적자가 난 이유가 있는데 2021년에는 코로나 영향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마이크로바이오, 보툴리눔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하기 이전에는 원래는 원료의약품 회사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때 그 다른 환자들 외에 코로나 환자들만 받았기 때문에 원료의약품 관련해서 수출을 거의 못했습니다. 당자 비율을 보면 63에서 지금 76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재고가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팔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1420억 매출액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종근당 건강의 락토핏, 2021년에는 락토핏이 엄청 많이 팔렸죠. 그래서 이때 매출에는 프로바이오틱스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지금 원료의약품은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자 비율이 다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연구개발 관련해서 지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성과가 나는 시점이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많습니다. 회사에 지금 돈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나는 것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지분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종근당 홀딩스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의 뜻대로 종근당 바이오가 움직이고 모든 경영 관련해서 결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좋은 점은 지금 상장 주식 수가 500만 주입니다. 여기서 200만 주가 움직일 수 없는 이게 지분이기 때문에 품절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순간 순식간에 급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급등하기 전에 조금씩 선반영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모아갈 시점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관련해서 오늘 뉴스가 제일 정리가 잘 돼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뉴스는 임상 3상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다. 2024년 아마 상반기쯤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된다고 저는 그 종근당 바이오 주주총회 가서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뉴스 기사도 나와 있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명확한 출처입니다. 지금 대웅제약 그리고 휴젤, 메디톡스가
출처와 관련해서 소송을 크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용한 것으로 판정이 난다면은 휴젤이나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타격이 있었을 때 만약에 종근당 바이오가 명확한 출처로 보톡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은 엄청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년 말 기준 매출액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베타락텀 저해제, 당뇨병 치료제, 항생제 원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없었는데 2022년에는 15.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21년 말에는 아마 30%를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높아진 이유가 다른 원료의약품이 수출이 안 된 이유도 있고 종근당 건강에 락토핏 그것을 위탁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락토핏이랑 연관을 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종근당 건강에서 락토핏 관련해서는 모든 생산을 자체화하고 있기 때문에 종근당 바이오랑은 큰 상관관계는 없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락토핏 대신에 에브리바이옴이라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내놓았습니다. 지금은 릴렉스라는 제품과 면역 유산균 두 가지가 있는데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종근당 제품이라서 그런지 엄청 히트를 쳤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꾸준히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을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센스 아웃 계약, 지금 타임버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상대방은 큐티아 테라퓨틱스, 대상 지역은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입니다. 그리고 15년 계약을 체결했고 반환 의무가 없는 200만 USD, 아마 24억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총 계약 금액은 700만 USD인데 계약 조건이 단계별 마일스톤으로 중국 임상시험 계획 신청 시에는 250만 USD, 그리고 한국 제품 허가가 승인 나면은 100만, 그리고 중국 제품 허가가 승인 나면은 150만 USD가 계속 추가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의 5%를 받는 계약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직접 판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큐티아 테라퓨틱스라는 회사를 통해 투트랙 전략으로 현지화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워낙 시장이 크기 때문에 매출액의 5%라고 해도 만약에 성공하고 잘만 된다면은 꽤나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에 투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툴리늄 그리고 마이크로 바이옴입니다. 그 하나인 보툴리늄, 즉 보톡스의 장점을 순차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톡스 사업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의 욕망입니다. 보톡스는 사각턱을 없애고 미세한 주름을 완화시켜주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미모와 젊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재구매율입니다. 보톡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매번 재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구매 특성 때문에 보톡스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세 번째, 리오프닝 측면에서도 코비드-19로 인해 많은 미용 시술이 중단되었으나 현재는 거리두기와 마스크가 해제되었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미용을 위한 보톡스 수요는 증가합니다. 네 번째,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종근당 바이오가 보유한 기술력과 최근 신설한 5성 공장의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보톡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보톡스는 원가가 정말 들지 않는 사업으로 유명합니다. 미생물 관리만 철저하게 잘하면은 수익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섯 번째, 노령화 사회와 바이오, 건강, 미용 사업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변화로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이는 노인들이 겪는 건강 문제가 더욱 중요해짐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보톡스와 같은 비교적 안전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주름, 근육 경직, 두통 등 다양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보톡스는 안전합니다. 적은 부작용을 가진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안전한 방법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는 저렴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은 보톡스를 노인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장이 개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톡스 제조 및 판매 업체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톡스 사업의 단점입니다. 보톡스 사업은 국내는 과할 정도로 포화 상태고 해외 시장도 일부 국가나 일부 치료법에서는 블루오션으로 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레드오션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근당이라는 회사는 매출 1조를 넘는 몇 안 되는 국내 대형 제약사이며 그에 따라 한국 내에서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근당은 광범위한 의료기관과 병원, 클리닉, 에스테틱 센터 등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톡스를 종근당 바이오에서 자체 생산 시 영업을 하기가 매우 수월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바이옴 사업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또한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의학 분야에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 발생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소화기계나 피부, 생식기 등 다양한 부위에서 서식하는 수많은 미생물 군집체가 있으며 이러한 미생물들은 인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이 유지되면 질병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고 반대로 정상적인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이 깨지면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미래의학의 중요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분야의 발전이 인간의 건강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세계적으로도 미제 영역 또는 초기 영역이라 단순 유산균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FDA 승인이 난 치료제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종근당 바이오에서 간 관련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를 연구하고 있으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는 분야는 CDMO입니다. 위탁 개발 생산, 약품의 개발과 제조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위탁 생산이 단순 생산에 그친다면 위탁 개발 생산은 연구개발, 임상, 생산 단계 등 전 과정에 걸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CDMO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많은 제약사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CGMP 수준의 최첨단 제조 공정을 가지고 있기에 제약사들의 도전에 도움을 주며 그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금강을 캐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금강을 캐는 곡괭이를 팔고 있는 개념입니다. R&D 연구 관련해서는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금강을 캐러 가려고도 노력을 하고 있는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연세대 의료원과 CYMRC 치료제 개발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공동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연구개발 인프라 및 의료진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염증성 장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간질환 등 미충족 수요가 높은 적응증의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연동되지만 기대감이 주가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그 외에도 종근당 바이오가 최근 식용 미세 조류인 클로렐라에서 대체육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성 지질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질은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유기 혼합물로 지방과 같은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대체육 개발에도 지질은 향과 식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국내에서는 식물성 지질 원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는 미세조류인 클로렐라에서 유래한 지질을 확보한 후 산업화를 위해 시제품 제조에도 나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렐라는 단백질이 풍부해 최근 미래 식량으로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종근당 바이오에 투자한 이유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영역이지만 종근당과 종근당 바이오를 관찰하다가 재무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이던 회사가 최근 R&D에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관심이 갔습니다. 현 시점은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근당의 ADC 항암제 개발, 바이오시밀러 진출, 종근당 바이오의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보톡스 시장 진출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는 초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로지 자신의 판단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